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불과 사흘 만이라고 하죠. 남아프리카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까지 오미크론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한다, 남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다, 나라마다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지난 주말 동안 5개 대륙 13개국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부자 나라들이 80-90%의 접종률을 기록하면서 부스터샷을 맞는 동안 가난한 나라들은 10%도 채 되지 않는 접종률에 새 변이까지 퍼지면서 코로나19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 시간인데요. 자, 이번 성탄 그리고 대림 시기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은 백신 나눔 운동이 전 세계 가난한 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처럼 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9년 5개월간의 서울 대교구장 소임을 마친 염수정 추기경의 이임미사 소식과 4주 더 연장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오미크론에 문을 걸어 잠그는 세계 각국의 대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픽 인터뷰에서는요, 오늘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맞아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국회 내 사형제 폐지 논의 어디까지 왔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죠. 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기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 소임을 다하시고 떠나시는 염추기경님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 수고하셨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 남겨주시면 그 메시지 중에서 3분 추첨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멜시에서 제공하는 블랙 더덕차, 건강한 더덕차 선물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사형제 폐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찬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내주신 분들께는 3분 선정해서 블랙 더덕차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기상의 뉴스 공감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뉴스 공감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맹영근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요, 한국 가톨릭 교회의 큰 어른 서울 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소식입니다. 이임 감사 미사가 오늘 오전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이 염수정 추기경님의 음성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 그저 과분하다는 마음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너무 부족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형제 사제들, 수도자들, 신자들의 기도와 협조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염수정 추기경님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허신부님, 이 염추경님이 서울대교구장에 착좌하신 지가 벌써 9년 5개월이 지났고요. 앞서 음성으로도 우리가 들었는데 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내가 부족했다. 이 말씀이 지금 뭐 여러 번 이렇게 자꾸 나오고 정말 오랜 기간 한국 천주교회를 이끌어주신 큰 어른이신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연달아 하시니까 좀 울컥하기도 했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교구장님들 이제 이임 미사를 보면은 이제 항상 좀 뭐 감사하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 교구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교구만 하더라도 이제 신자가 한 150만 명 정도 되고 이제 사제 수도 1,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우른다는 거 또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 뭐 다 드러낼 수 없이 참 많은 일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여러 감에 젖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참 그 어깨가 참 무거웠던 곳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편안함도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잘했었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또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인간적인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느껴졌던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중에서 또 기억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또 배경과 또 추경님의 바람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서울대교구장은 그 평양 교구장 서리를 겸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목적으로도 북한 평양 지역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뭐 20년 넘게 전임 교구장님 또 그 전임 교구장님 또 마찬가지로 항상 그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와 또 북한의 그 국민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은 그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도 역시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또 외국의 어떤 NGO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접촉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의 그 특히 평양의 그 시민들 또 그곳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신자분들은 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댓글 참여하고 계시고 샵 1053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방톡 송지민님, 염수정 추기경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염수정 추기경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0430님, 찬미예수님 9년여 서울대교구를 위하여 헌신하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리며 은퇴 후에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유튜브에 신희망님, 염추경님 오랫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명동은 떠나시지만 해화동에서도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어떤 이후의 일정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 또 신자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염추경님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요.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중에서 추첨해서 파멜시에서 드리는 블랙 더덕차 건강한 차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염수경님을 저희가 이렇게 쉽게 뵐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허신부님은 옆에 많이 또 계시고 이야기 나누시니까 뭐 비공식적으로 허신부님과 이렇게 이런 떠나시는 지금 시점에서 나누신 대화가 혹시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염추경님이 좀 마음에 쓰면서 이렇게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황청에서도 이제 홍보처를 이렇게 개혁한 것이 이제 교황님의 두 번째 개혁의 어떤 시도였는데 이제 네. 저희들도 또 마찬가지로 그것에 맞게 이렇게 지금 편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효과도 보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신이 시작은 했지만 이걸 잘 어쨌든 마무리 짓고 또 다음 분들에게도 잘 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격려해 주셨고 또 잘 사제들과 함께 일치를 이뤄서 또 특별히 이 홍보 부분에 네네. 좋은 열매를 맺어달라 이런 말씀을 따로 특별히 하셨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특히나 많은 또 관심을 여전히 네.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염치기 형님의 제안이랄까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서 캐롤을 듣고 네. 우리가 좀 용기를 다시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그 제안에서 시작된 캠페인이 있고요. 그 제목이 12월엔 캐롤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시작된 아이디어였을까요? 이게 이제 문체부의 종무실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보통 인사를 하러 오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인사를 하러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덕담을 나누실 때 주기영님께서 언제부턴가 명동거리에 그 캐롤이 늘 울려 퍼지고 그러면 이제 성탄이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런 게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예전에는 명동 하면은 여름에도 캐롤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말이죠. 명동이면 캐롤이었는데. 예, 근데 저작권 아마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서 문체부에서 특별히 이번에 12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네네. 좀 이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캐롤이 좀 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좀 저희들과 함께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예, 예. 또 저희들이 또 그것에 화답을 했고 지금 12월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네네. 내일부터 아마 그것이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의도인 것 같고 좀 그나마 우리가 좀 캐롤을 들으면서 네. 이 코로나 시국을 좀 위로받고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서울대교구장은 정순택 대주교가 이끌게 되고요. 언제 착주하시는 거죠? 12월 8일 네. 이제 오후 2시에 착좌 미사가 명동 대성당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정식으로 또 교회법적으로 정식 그 교구장으로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염치규형님의 바람처럼 여러분과 함께 위로의 캐롤, 위로의 캐롤이지만 캐롤은 늘 행복하고 밝고 또 신이 납니다. 예, 이 캐롤 한 곡 들으면서 허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요, 이 캐롤을 들어봐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조인숙님, 염치경님, 오늘 2인 미사로 바쁘신 중에도 8시 서교본당 사제 모친 장례미사 집전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고요. 8227님, 추기영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요. 7170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면서 기도하면서 보내겠다는 염치경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 받았습니다. 라고 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메시지 부탁드리겠고요. 캐롤 한 곡, 추기영님의 뜻대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티의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듣고 잠시 들어오겠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la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la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ant some milk and cookies. We want some milk and cookies. We want some milk and cookies. Please bring it right here. Glad tidings we bring to
네, 아시안티가 노래하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 캐롤 오랜만에 듣네요, 정말로. 두 분도 좀 캐롤 들으면 좀 기분이 말랑말랑해지시나요? 어떻습니까? 말랑말랑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미소 짓게 되고 기분 좋고 약간 설레죠. 그렇죠, 캐롤은 그렇죠. 뭐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 설레이는 12월 달이 없어져가지고, 예. 저만 그런가요? 자, 두 분과 함께 5시 브리핑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국장님도 오늘 아침 염치규 형님 네, 2인 미사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미사 네. 참여하고 왔는데 네. 하여튼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떠날 때인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내년 3월에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은 승리감, 환희 뭐 이런 거로 신나게 시작할 때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당선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퇴임할 때 어떤 그럼요. 평가를 받느냐가 맞습니다.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로 기억되는가 얼마나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염수정 추경님 2인 미사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작별을 아쉬워하고 이런 거죠. 네네. 저도 인권운동하면서 염추경님한테 여러 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뭐 돈이 없어 벌금 못 내는 사람들 좀 기억해달라. 군에서 옛날에 많이 죽었거든요. 젊은이들 억울함 좀 풀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흔쾌히 청을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또는 버팀목이 되려고 힘이 되어주셨고요.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명동에서 해화동 가셔도 여전히 한국천주교의 원로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기경님이 오늘 2인 감사 미사에서 친필로 이제 딱 2마디 말씀을 핵심 열쇠말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리더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난 1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일부 방역 수칙이 수정이 됐습니다. 요 내용 좀 짚어보죠. 네, 가장 먼저 재택 치료가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가운데 재택 치료에 동의한 사람만 재택 치료를 했거든요. 네네. 네, 앞으로는 이 모든 확진자가 재택 치료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주거 환경이 취약하거나 꼭 입원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재택 치료를 하려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생활 지원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저는 이 재택 치료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진이 되면은 관리 의료기관을 통해서 좀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재택 치료에 필요한 키트를 제공을 합니다. 집에 제공이 되는군요. 그래서 매일 자신의 상황을 보고하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증상이 좀 심해진다 이러면은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24시간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한 라인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네. 자, 집에 재택 치료를 하는 가족이 있다.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같이 격리가 되고요. 아하. 네. 다만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출하려면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돼야 외출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스터샷 접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2차 접종에서 3차 접종까지의 기간이 줄었습니다. 2차 접종 후에 5개월이 지난 사람은 추가 접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정해서 12월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패스를 유지하면서 좀 사회생활을 하려면 접종 간격 안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뭐 1단계에서 올스탑이 되는 건지 뭐 2단계로 가는, 뭐 2단계 가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관심이 갔던 것이 식당이나 카페들 이거 이제 시간 하고 뭐 인원수하고 이거 이용 제한 조치가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였거든요. 네, 그렇죠. 요거는 일단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있어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좀 사회적인 의견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유보한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영화관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영화관 내에서의 취식 행위는 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등교가 다시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가고 있는데 이게 또 방역 수칙이 바뀌면 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유행 장기화에 따른 수업 결손도 막기 위해서 등교 수업 원칙도 유지가 되고 다만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2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4주가 지나고 이제 2단계로 전환하면 12월 27일부터인데 그러니까 4주 후에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2월 7일부터 3단계가 가능하다는 건데 일단은 4주간의 추이를 보고 좀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자, 오창익 국장님 뭐 재택 치료, 백신 패스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명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재택 치료라는 건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병상은 공공 부분이 감내하고 있는 부분이 다 찼다는 거지만 아직 민간 부분의 병상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간 병원들도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아직 아주 되게 많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뭐 민간 병동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데 곧 뭐 심각해지면 협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매번 어떤 사태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민간에 비해서 공공 의료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제일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 겨우 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을 어떻게 뭐 이를테면 서울의료원 같은 거겠죠. 뭐 성남의료원 이런 것들 지방 정부가 하든지 국립의료원, 뭐 국립안센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고 튼실해지는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적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국가가 돈이 적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렇게 뭐 대학 부속병원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앞서 나가고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자기 역할을 좀 해서요. 적어도 20-30% 정도는 공공이 책임지고 나머지 민간에서 책임지는 함께 더불어가는 모델을 지금부터라도 구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울 건 또 배우면서 그래야죠. 또 뭐 코로나19가 지금 우리가 잘 극복하고 소위 위드 함께하는 시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새로운 뭐 대규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늘 대비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세계가 난립니다. 백신과 이 또 치료제 뭐 이게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관련해서 주요 7개국 G7 보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된 게 단연 백신입니다. 어제 오창익 국장도 설명을 해주셨죠. 이게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백신을 맞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전 세계가 동시에 좀 방역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G7 보건장관들은 백신 접근성 보장과 백신 기부 약속 이행,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퇴치,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치료제 개발사들은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고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입니다. 일단 기존 백신의 투여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 백신을 개발하는 것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장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문을 닫는 건 일시적 처방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 공동 대응이 절실한데 그걸 뭐 지금 유엔도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도요. 이를테면 천주교 서울대교구 차원에서 그 바티칸의 교황청에 백신 기금을 좀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노력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부터 실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하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잘 사는 부자 나라들이 역할을 하도록 견인하는 일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끝으로 세계 사형 폐지의 날입니다. 오창익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국가인권회의안 설립 20주년 행사도 있었고 사형제 폐지 논의도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사형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슈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범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한 게 1997년 12월이었어요. 김영삼 정권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 없이 24년 동안 대한민국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사형수에게 집행도 안 하니까 흉악 범죄가 늘어나거나 굉장히 무서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사형이 가능한 범죄, 대표적으로 살인 범죄 같은 경우, 살인죄 같은 경우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 안 해도 우리가 치안에서 뭐 범죄를 검거하고 범죄를 응징도 해야 되는 형벌을 주는 게 그런 면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뭐 냅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범죄를 짐승처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있지만 국가가 공동체가 그들을 똑같은 방식, 짐승의 방식으로 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또 국가는 합리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대부분 지금 뭐 유럽연합 가입국 전부를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 미국을 제외하고요. 사형제를 이미 폐지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나라가 폐지한 만큼 우리도 이제 사형 폐지국이 돼야죠. 이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네네. 자, 오늘 이와 관련돼서 세계 사형행 반대의 날을 맞이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잠시 후에 픽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와 관련된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도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연락 주고 계신데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세 분께 블랙 더덕차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뉴스 초이스 이혜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왠지 그 세월의 부상함과 뭔가 아쉬움이 확 느껴지네요. 그쵸.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한국 쇼트트랙이 각종 악재를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시즌 마지막 월드컵을 마무리했는데요.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내년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도 무난하게 확보했는데요. 남녀 1000m 그리고 1500m에서 각 3장씩 총 12장의 티켓을 확보해놨고요. 남녀 그리고 혼성계주 출전권도 확보했습니다. 네. 500m는 최대치인 남녀 각 3장의 출전권을 얻을 수 있을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요. 사실 한국 하면 쇼트트랙, 쇼트트랙 하면 한국인데 그간 고위 충돌 의혹, 최민정, 황대현 선수 참 많았죠. 네, 또 줄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여전히 한국 쇼트트랙 건재하다 이런 것을 증명해냈고요. 또 여자 대표팀의 이유빈 선수, 남자 대표팀의 박장혁 선수가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간 조금 침체기를 보이는가 했던 남자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따면서 이번 시즌 유종의 미래를 거두는 동시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활약을 함께 예고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좋은데 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내고 만든 결과이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택시 자주 타시죠? 자주 타죠. 네,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저희 뉴스초이스 하면서 택시 기사님 이야기 자주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아이를 살린 택시 기사님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송파구 롯데타워 앞 사거리에서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택시 쪽으로 다가왔는데요. 기사님이 급하게 내려서 아이를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의식이 돌아왔고요. 아이고.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택시 안에서 기다릴 수 있게 조치도 해주셨다고 해요. 네네. 그 후에 응급실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기까지 했으니까요. 또 정말 대단한데 택시비도 일절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에 응급출동에 택시비도 안 받으시고 슈퍼맨이네요 정말로. 네, 슈퍼맨 고마운 날개 없는 분입니다. 천사입니다. 예. 네, 알고 보니까 이 기사님이 한 호텔의 안전관리실에서 20년이 넘게 일을 하셨다고 해요. 얼마 전에 호텔 일을 그만두시고 개인 택시를 시작하셨는데 새로 시작하셨구나. 네, 호텔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아이를 살리게 된 거죠.
한 누리꾼은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도 수저를 올리기 바쁜데 네. 택시비도 안 받고 자리를 뜨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면서 기사님을 칭찬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택시비 대신 의인상 받으시라라고 재치 있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119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첨언을 하자면 네. 기사님이 아이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을 하셨던 건 구급대 출동이 지연된 게 아니었고요. 아하. 심폐소생술로 아이 상태가 호전돼서 전화 상담을 받고 신고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택시 아저씨 네. 대단한 활약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세계 사형 반대의 날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강력 흉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제 존치 목소리는 다시 불거지곤 했지요. 21대 국회에서는 벌써 5번째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형제 폐지와 대체 법안 마련에 대한 국회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지난달 대표 발의하신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현재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국회에 이제 제출돼 있고 소환 상임위 이제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네네. 아직 법안이 정식으로 이제 안건 상정이나 또는 심의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일단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법사위에서 빨리 심의를 좀 하기를 독촉하고 그렇게 좀 압박할 생각입니다. 네네. 21대 국회에 발의하신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사형 폐지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동참하는 발의 의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좀 시간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만 그렇게 한 30명 정도 동참을 했고, 나머지 당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그런 대부분의 당에서는 동참을 완강히 거부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전보다는 굉장히 좀 동참 의원이, 줄어들어서. 네네. 안타깝습니다. 아쉽고. 네네.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이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는 전환이 되고 있지 못한데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제 법률적으로 사형제도가 이제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법률적으로 종결짓기 위해서 이제 사형제를 폐지하고 다른 형으로 대체하기 위한 네네. 그런 지금 운동이었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법안도 내고 그랬는데 전혀 심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때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어서 네네. 이 사형 폐지안을 어떻게든 이제 사회적 공론화를 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 법사위에서 다루고자 했지만 다른 의원들의 거부로 심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예, 그 이후에도 법안을 냈지만 다뤄지질 않았고요. 네네. 전혀 다뤄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까지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김영규님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병자를 일반으로 보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죽인다고 해결이 됩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남기셨고, 0075님 사형제 폐지 찬성. 매 시간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고, 사형제 반대합니다. 5189님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죗값을 치르게 해야지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은 안 됩니다. 또 7010님 사형제 반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고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하는 것으로 두 번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딛지 못하게 격리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감형 없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참여하신 분들께는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이런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들어봤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형제 폐지를 두고 가해자 인권과 생명권만 너무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것이 교정의 효과도 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에도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네. 이제 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법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건 뭐 자연법적 원리 또는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것을 어떤 명분이든 인위적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죄악이기도 하고 허용돼서도 안 될 매우 불의스러운 그런 행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고, 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오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사람이 하는 재판인데 사람이 하는 재판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죠. 잘못된 판단했을 경우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판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람이 하는 재판에 있어서 매우 한계되어 있고, 또 편견과 선입견이 작용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럴 때는 그건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교정효과도 이것을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해서 사형으로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교정효과나 범죄 예방 효과가 더 별로 없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고요. 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교정 목적 또는 범죄 예방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오히려 실효성 있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 역시 2019년 2월에 사형제도 헌법소원이 청구가 됐는데 3년이 다 돼가도록 지금 심리 일정 한번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헌재 사형제도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도 지금의 이제 세상이 과거와 달리 이제 세상의 생명 존중도 매우 드높아졌고 그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되고 치열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비겁한 거죠. 네네네. 헌법재판소가 그런 그 어려운 판단에 있어서 우리의 헌법 가치,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규범적으로 실효성 있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살아있는 조항이 되도록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그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 자꾸 미루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말이죠.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대선 주자들이 사형제 폐지를 어떤 대선 공약으로 걸던지, 어떤 이분들이 이 이슈를 꺼내야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선 후보들이 이
사형제 폐지와 같은 이런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보는,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기회로 활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등 후보들은 명확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나요? 아직은 명확하게 밝힌 게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좀 밝히고 애매모호하거나 또는 구렁이 탐 넘어가듯 하는 그런 입장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선 후보로 나오는 어떠한 후보도 그에 대한 입장을 곤혹스럽다 할지라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들 중에서 하나만 더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김지혜님, 사형제도 자체는 찬성하고 싶은데 피해자를 생각하면 고민이 됩니다. 그 피해자의 생명이나 상처들은 누가 존중해 주어야 할까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용서를 안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만에 하나 그런 극악한 범죄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자의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달리 이제 방법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자를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단지 응보하는 것인데 네. 그것이 옛날 과거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응보로서도 의미도 없고 피해자의 보상은 더더구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그 당내 경선 때 발표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말이죠. 예,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의원님이 지역구가 지금 대전 그 유성구 을이시죠? 네. 예.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그 충청의 아들로 충청에서 정권 교체에 신호탄을 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충청 대망론에 불을 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 후보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또 실제 그 충청권의 민심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예, 상대당의 후보이지만 매우 하여튼 실망스럽습니다. 대선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충청하고 그동안 인연 닿은 것도 없는데 그냥 충청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렇게 아주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좀 터무니없고 그러면서 이거를 마치 지역적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에 편승해서 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당당하지도 않고 또 자신이 부족한 것을 감추려는 그런 좀 허구스러운 그런 행위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고 대선 후보답게 또 대선 후에 유력한 후보답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라는 비전 또는 어떤 방향성,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충청의 아들, 충청 등등 이런 거는 예. 다른 지역에서도 또 다니면서 그런 하는 거는 네. 별로 이당저당 할 거 없이 아주 매우 볼상선한 모습입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세종시에 제2의 청와대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그 이슈가 됐었는데 세종시에 제2의 청와대를 설치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법이 없어도 청와대의 어떤 분사무소 같은 성격의 사무실을 세종시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못할 바도 없겠죠. 네. 예. 그거는 굳이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판례에서 연장선으로 개헌이나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나 청와대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분사보소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는 얘기겠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뭐 내부적인 사무규칙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사형제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또 20대 대선 전국에 대한 견해까지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의 한반도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시간, 강미진의 평화 공감. 네, 매주 이 시간이면은 남과 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김준영 교수와 함께 종전선언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고요. 2주 만에 뵈니까 네, 더욱더 반갑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또 보내셨습니까? 아침부터 좀 바빴고요. 예. 이제 한국은행 세미나가 좀 있었어요. 예. 북한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난 후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이제 지출대 수익은 뭐 어떻게 되는지, 네네. 또 가구들에서는 어떤 형태로 경제 상황을 이어나가는지에 대한 네네네. 소식을 가지고 오전에 세미나를 하고 뭐 잠깐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에는 또 새로운 뭐 계약 관련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네네네. 네, 바쁘게 보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또 이제 북의 상황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강미진 대표님을 또 찾게 되는. 네, 저 한 10년, 11년째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게 얼마 전에 속보가 떴는데 말이죠. 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네네. 베이징 올림픽 때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함이다. 네. 이런 조금 속보가 떴어요.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북한도 바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보니까 네. 뭐 종전을 가지고 이제 종전선언은 이르다거니 아니면 뭐 맞습니다. 핵이 먼저다거니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네. 정전이라는 거는 전쟁을 종식한다는 거,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상태라는 거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잠재적 그런 그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이라는 거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예 단절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좀 더 우리가 평화적으로 다가가는데 한 걸음 더 앞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네. 북도 종전을 원하나? 이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과 궁금증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전쟁을 원치 않는 거야? 평화를 원해? 전쟁만 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핵과 북한이 바라는 종전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핵이라는 거는 북한이 우리 목숨을 담보하기 위한 그 아마 대문이라고 봐야 되고 네. 북한에서도 종전은 절실하게 바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네. 노동신문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내부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통일과 관련한 노래나 시나 이런 게 좀 적지만 북한은 통일과 관련한 이런 노래와 시는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인식을 북한 주민들도 절실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원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평화로워지는 걸 원하고 있고 그쪽도 그렇죠. 원하고 있다 그러면 네.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좀 동의를 만들어내서 베이징 가서 어쨌든 지금 이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자, 이 더불어서 북한에서 출입국자 검역 등록 체계를 개발을 하고 재개방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네, 예. 사실 이 북한이 이런 그 방역과 관련한 그런 걸 이제 외부에서는 방역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하게 되면 개방이 재개되는 거 아니냐? 무역이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물론 북한이 좀 더 무역을 끌 수는 없겠죠. 어쨌든 외부를 개방하고 무역도 해야 이제 내부 경제가 좀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이렇게 전자 시스템으로 이제 내가 가면 이제 열이 있는지 감지도 되고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런 걸 개발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솔직히 예, 제가 이제 그 이와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네. 북한이 오늘자 노동신문이에요. 오늘자 오늘 11월 30일이잖아요. 네. 네, 11월 30일자 노동신문에 제목이 어떤 거냐면 네. 마음 먹고 달라붙으면 능히 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다예요. 이게 이제 노동신문 기사의 제목인데 네네. 여기에서 그 중앙에는 그 품질감독위원회 중앙수출입품 검역소에서 네네. 이 수출입하는 사람들이라거나 그 수출입 품무 이제 그 검역을 하는 그런 전자 시스템을 했다는 거예요.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이 올해 10대 그 최우수 정보기술 거기에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네네네. 이 자료가. 어허. 그래서 이제 신문이 났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혹시 외부에서는 북한이 이제 뭐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일단 북한은 정보화에 대해서 이제 신경도 많이 쓰고 있지만 방역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 2장을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네, 이 사진이 올해 2021년 뽑은 거죠. 어허. 네, 2021년 북한이 휴대전화에 이제 방역 1.0이라는 걸 이제 다 그 장착을 했어요. 띄운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휴대폰에 이 그 앱이 깔려 있고 네. 이걸 통해서 주민들이 방역 시스템을 이제 그 통보를 받고 이제 그 해당 이제 그 위생 관련한 숙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위생검열원 네. 정보산업성 네. 예,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다, 방역을 그렇죠. 해 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어떤 홍보물인데, 네. 예, 이상한 물건과 야생동물 처리에 관한 행동 질서, 야생동물, 이상한 물건, 행동 질서, 방역 상식 문답집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그 야생동물이나 이런 그렇죠. 것에 대한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취해야 될 방법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맞습니다. 안내를 해놓은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번 이 전자 시스템을 실현한 것도 코로나와 연관이 돼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이제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검역도 할 수 있다는 걸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북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보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그런 방역을 좀 그렇죠.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네. 지금 이제 읽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런 걸 하게 되면 외부와의 이제 그 교육도 좀 좀 더 실시가 생길 될 수 수도 있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표현이 어쨌든 저는 좀 재밌네요. 마음 먹고 달라붙으면 네. 능히 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마음 먹고 달라붙으면 네.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 콘텐츠 BTS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아, 그래요. 네. 예. BTS가 지금 난리 지금 네. LA에서 공연이 뭐 대단한데 자, 이와 관련된 뭐 기쁜 소식들 들려왔는데 사실은 뭐 기쁜 소식이라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좀 들려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북한 청진시 학생 7명이 무기징역 등을 중형을 선고받았다. 라는 이런 소식인데 자, 일단은 저는 진위에 대해서 늘 좀 여쭤보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확실히 이제 북한 관련한 뉴스들이면 일단 진위 여부부터 확인을 그러게요. 하거든요. 저도 이제 여쭤보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 연결이 되게 되면 관련 그 정보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요새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거에 돌고 있다. 네. 아니면 뭐 BTS 춤을 춰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네. 뭐 BTS 춤추다가 북한 경비 중대 군인이 체포당했다. 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것도 있잖아요. 들려오고요. 그러니까 예. 일단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게 청진시에서 나온 그 기사더라고요. 네네. 그 소식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청진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거기서 재판이 있었냐, 아이들이 감옥에 갔냐 이러니까 실제 이 친구는 그 청진시 그 성평구역에서도 가스통신이라고 통할 정도로 이제 정보통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한 게 뭐냐면 무슨 게임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오징어 게임이다니까 그 게임을 하는 거냐. 그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게임 네. 같은 거 뭐 그런 네, 게임이냐. 그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네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고 북한의 텔레비전 연속극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보는 드라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들었다고. 그런 게임은 없다. 그리고 총살을 했냐니까 지금 총살이 없어진 지는 2012년부터 자기는 총살을 했다는 소식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대요. 2012년부터는. 그래서 그 총살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이제 많이 꺼리는 부분이잖아요. 네. 인권 관련해서 제가 이제 유엔에 갔을 때도 북한이 지적을 했거든요. 국제사회가 지적하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안 한다. 실제 저희가 이제 내부 정보를 입수하는 데서도 공개 총살이라거나 그리고 북한이 그 아동들만 보내는 교화소가 따로 있었어요. 네네. 그 교화소 자체를 없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을 교화소에 보냈다는 것도 이제 그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네. 사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들으면은 네. 북하고 이렇게 자꾸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렇죠. 멀리 느껴지고 네. 무섭게 느껴지고 싫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북한 뉴스는 가려서 어떻게 이 뉴스를 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뉴스를 생산하는 업체들, 정보를 받아서 이제 뉴스를 내는 그런 언론사들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북한 관련해서 그리고 북한이 이 BTX 그것도 있잖아요. 이 BTX 솔직히 춤을 춰서 하는 이런 아이돌 그룹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북한이 BTX 그 비디오를 가지고 이 군인이 그걸 흉내를 내고 있었다. 흉내를 내야 되는데 얼마나 봐야 이걸 다 흉내를 낼까.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나 잡아가서 하고 그 군인들 그 모임에서 그걸 했을까.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꽤 영리한 방법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일들만 찾아도 쉽지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강미진의 평화공감 오늘 강미진 대표님과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그 추기경님께 좋은 말씀 주신 4911님, 1513님, 8227님 그리고 사용 페이지와 관련해서 찬반 의견 주신 7010님, 5189님, 0075님께 저희들이 더덕차 선물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